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21강 다국적 기업과 생산지역의 변화, 서비스업의 세계화와 주민생활 변화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품 기획 및 생산,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 하는데, 교통, 통신의 발달, 세계 무역기구의 등장, 자유무역 협정의 확대, 경제활동의 세계화 등으로 발달하게 되었죠. 다국적 기업은 세계 여러 국가에 본사, 연구소, 판매지사, 생산 공장 등을 운영, 세계적 다국적 기업의 매출액이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과 맞먹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며, 다국적 기업의 수와 규모가 확대, 공산품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생산, 가공, 자원개발 유통,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등 활동 영역과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초기의 다국적 기업은 선진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 활동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국적 기업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성장할까요? 다국적 기업은 한 국가 내에서 본사와 단일 공장으로 시작하는 단일 기업 단계, 국내 다른 지역에 지점과 생산 공장을 확대하는 국내 확장 단계, 해외에 영업 지점을 개설하여 판매 시장을 확대하는 해외 진출 단계, 해외에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데,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세분화되면서 기업의 본사, 연구소, 생산 공장 등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역에 입지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현상인 공간적 분업이 일어나게 되죠.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다양한 정보 수집과 자본 확보에 유리한 선진국에 주로 입지하고, 연구소는 기술 수준이 높고 전문 인력이 풍부한 선진국에, 생산공장은 시장 확보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저렴한 지가와 임금, 현지 정부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영업 지점은 상품 수요가 많아 구매력이 높은 대도시에 주로 입지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빠져나간 지역은 지역의 기반을 이루던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사라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 일자리 감소와 실업자 증가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생산 공장이 진출하는 지역은 자본이 유입되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일자리가 증가, 다국적 기업의 기술을 이전받아 관련 산업이 발달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유사한 업종의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윤의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의 본국으로 유출되며 생산공장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서비스업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비스업은 상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인간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소비자 서비스업과 금융, 법률, 광고, 시장조사 같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죠. 서비스업은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크며, 소비자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어렵고, 기계화와 자동화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노동 집약적 제품의 생산은 감소하고 기술 집약적 제품이 주로 생산되다 보니 제조업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 탈공업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업은 교통, 통신 발달에 따른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의 제공 범위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 간 경계가 약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국제 교역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관광, 유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등 서비스업의 분야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입지는 해외 콜센터 같이 기업 차원에서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단순 업무를 개발 도상국으로 분산시키거나 의료, 영화 제작, 광고, 금융 서비스 같이 전문화된 서비스 업종은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일부 지역에 집중하여 발달한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서비스업의 세계화로 인한 지역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이 갖춰지고 물류 배송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감소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발달, 해외 직접 구매 증가, 다국적 유통업체의 해외 진출 등의 특징을 가진 유통의 세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상점 방문 없이 싼 가격에 상품 구매와 수령이 가능해졌고 택배 산업과 관련된 대형 유통업체가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오프라인 상점이 쇠퇴하고 재래시장 및 지역 상권이 위축, 영세한 유통업체가 피해를 보고 이윤의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의 본국으로 유출되게 됩니다. 또한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가 일어나며 국내 및 해외 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 관광의 세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세계의 관광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지역이 다변화되고 관광 유형도 다양해져 음악, 영화, 축제 등을 이용한 체험 관광이 발달, 일반 여행의 대안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 고유문화 체험 등을 통해 관광지역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여행 방식인 공정 여행 방식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교통, 통신 등 기반 시설이 개선되고 숙박, 오락 등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만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지역 고유문화 훼손, 지나친 가격 경쟁 및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관광객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국적 기업의 발달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업,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니은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지역 간 상호 의존성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로 세계적 차원에서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죠. 디귿 세계무역기구 WTO의 등장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있죠. 리을 자유무역협정 FTA의 확대로 상품, 자본, 노동력 등의 국제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상품, 자본, 서비스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국적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업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모식도와 관련된 A 상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전자 상거래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일반 상거래에 비해 유통단계가 복잡하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전자 상거래는 기존의 일반 상거래 방식에 비해 유통구조가 단순합니다. 2번 A 거래 방식의 성장은 택배 산업을 쇠퇴시킨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택배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3번 A 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접 구매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해외 직접 구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4번 소비자가 상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죠. 5번 A 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재래시장의 상권도 확대되고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전자상거래의 성장은 재래시장 및 지역 상권을 위축시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땡땡 휴대전화의 생산 정보를 보고 분석 및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기업명 B전자회사, 본사 타이완 타이페이, 조립공장 중국 스촨성, 주요 부품 생산공장 미국 한국. 1번 중국 스촨성은 임금이 저렴한 단순 노동력이 풍부할 것이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조립공장이 중국 스촨성에 있으니까 임금이 저렴한 단순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B전자회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기업의 본사는 타이완 타이페이에 있고 조립공장은 중국 스촨성에 있으며 주요 부품 생산 공장은 미국과 한국에 있으므로 B전자회사가 다국적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타이페이에 있는 본사에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4번 주요 부품 생산지인 미국과 한국은 기술 수준이 높은 전문 인력이 많을 것이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고요. 5번 B전자회사가 해외 연구소를 건립한다면 생산 공장이 있는 스촨성에 입지시킬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B전자회사가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준이 높고 관련 전문 인력이 풍부한 선진국의 연구소를 입지시켜야 하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수요가 증가한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2번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3번 소비자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쉽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죠. 소비자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번 상품을 유통, 판매하거나 인간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이것은 옳은 표현이죠. 5번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이것도 옳은 표현입니다. 서비스업은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등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소비자 서비스업과 금융, 법률, 광고, 시장조사 같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는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 친 지역이 겪었을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인 뉴질랜드의 마타마타 호비트는 영화가 개봉한 이후 전세계 영화 팬들이 모여들어 유명 관광지로 변하였다. 1번 숙박, 오락 등의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였다. 2번 교통, 통신 등의 지역 기반 시설이 개선되었다. 3번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었다. 4번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였다. 5번 영화 세트장 투어 등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자,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교통, 통신 등 기반 시설이 개선되고 숙박, 오락 등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 주민의 교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지만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지역 고유문화 훼손, 지나친 가격 경쟁 및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관광객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의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3학년 사회 21강 다국적 기업과 생산지역의 변화, 서비스업의 세계화와 주민생활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